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자, 현재 시간 4월 21일 목요일 4시 5분을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증시 마감이 되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보합권 정도 수준으로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지만 그렇게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 선물 시장을 통해서만 매세가 좀 달라붙어주게 되면서 대형주는 지속해서 약세 흐름으로, 그리고 개별주들은 하나씩 수급이라든지 개별적인 재료가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만 튀어 올라가게 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수익에 대한 기회는 개별주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박스권의 패턴을 이어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1년 넘게 우리나라 증시가 약세 흐름으로 이어져가게 되면서 아마 윗 가격대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주목, 일단은 내가 매수한 주식이 어느 정도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야지만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내가 수익을 복구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오늘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는 말 그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대한 장기화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에 따른 통화 긴축 우려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가장 부분은 뭐겠습니까? 금리 인상이 되겠죠. 그래서 FOMC 5월 다가올 5월 FOMC 회의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을 하겠는데, 이게 빅스텝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건데, 5월 얼마 남지 않은 FOMC 속에서 증시가 일단은 박스권의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거냐, 횡보 장세를 이어져 갈 거냐, 아니면은 지수 자체를 조금 더 내려가게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제는 어느 정도 지지라인 형성했으니까 그대로 튀어 올라가는 상승장으로 갈 거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예측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위로 올라갈지 횡보 장세로 갈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외인이라든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큰 메이저 자금의 물량은 유입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군들만 좀 순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수가 막 올라간다? 이걸 예단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박스권의 횡보 장세로만 간다?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악재성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요 리스크도 계속해서 장기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다음에 통화 긴축이라든지 대차대조표라든지 이런 긴축적인 부분을 또 어떻게 가져갈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증시를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니 아니면 앞으로 올라갈 거니 아니면 여기서 더 내려갈 거니 횡보 장세니 전혀 예측하시면 안 되고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지만이 이번 주식시장에서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로엔 조금 길었죠.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나름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윗꼬리 잡으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수를 잡아주는 모습이었지만 선물시장에서는 외인들이 매수세를 가져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물시장을 통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현물시장으로 좀 매수가 좀 많이 달라붙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이제 선물시장을 통해서만 외인들이 매수를 잡아주게 되면서 지수를 좀 버텨주는 느낌이 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박스권의 패턴을 가져가려는 모습인 거고, 내일 이제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등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 긴축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할지를 아마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름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나 싶었는데 윗꼬리를 자르면서 다시 쭉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은 매도세, 그 다음에 기관이 금투가 그나마 매수세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여기 라인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자, 주봉으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어느 정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좀 조정폭을 가져가 주게 된다면은 약세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번 주 반등폭 나쁘지 않았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등폭 나쁘지 않았고 웨인이라든지 기관이 조금씩 매수세를 가져가 주고는 있지만 여태까지 매도세를 가져가 줬었던 부분에 따라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0선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좀 힘이 딸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고, 다행인 부분은 일단은 120주선에서 좀 안착해주고 있는 부분인 건데 관건은 이 라인을 뚫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예측을 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부터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나름 반등세를 가져가주는 모습이었지만 다른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홍콩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도 좀 조정폭을 강하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일본 증시는 나쁘지 않았지만 대외적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 흐름을 이어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간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별주로 단기간적으로 저는 좀 수익을 노리게 된다면 반드시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오늘도 관심 종목 일단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면은 좀 괜찮을 만한 종목군들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 어떤 종목이냐면은 잠시만요. 자, 먼저 일단 저는 은행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주은행도 그렇고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걸 보시게 된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많죠. 우리금융지주도 있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 기업은행,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제주은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면은 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등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매수세씩 꾸준하게 달라붙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잡아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세가 일단 이어져가고 있죠.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다가올 FOMC 회의에서 5월에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다른 연준 의원들이 빅스텝으로 가져가겠다. 금리 인상을 0.5bp가 아니라 0.7 bp 이상으로 가져가게끔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단기간적으로는 은행주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세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관심주로 넣어놨다가 매수 단기간적으로 좀 매매하게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그 다음에 기업은행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KB금융, 그 다음에 JB금융지주 같은 경우 오늘 좀 단기 매물이 나왔지만 그래도 수급은 잡아가네요. 그 다음에 BNK 금융지주, 그 다음에 DGB 요건 조금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제주은행 요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랑 연동이 돼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약세 흐름을 이어져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신용 물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뚫어주게 되었을 때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카카오뱅크는 조금 관망하는 추세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은행 관련주 안내를 드렸었고, 또 하나 저는 가스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러시아 측에 대한 제재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이제 가스를 좀 막겠다, 이런 느낌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셰일가스도 있을 거고요. 특히나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GS 글로벌이 상승세를 좀 많이 가져갔죠. 외인기가 많이 매수 물량을 잡아가게 되면서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렸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성홀딩스, 이거는 좀 조금씩 위입 방향으로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스코홀딩스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어느 정도 단기간적으로 추세를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재료라든지 뉴스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받아주게 된다면 단기간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었던 거는 은행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 관련주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 이 가격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 아닙니다. 이 종목군들 중에서도 각자 개별적으로 타점이 잡히는 종목군들만 매수를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종목군들은 손절가를 이탈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이 잡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단기 매수가 끌어올리려고 하는 매수가 잡아주게 되면 그때 주가가 점프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목군들을 지금 매수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셨다가 저희가 매수 타점이 딱 잡히는 순간 매수 사인을 딱 안내를 드리는 그때 주가를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어 놓으시면 좋을 만한 종목 안내를 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를 잡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여기 옆에 보이시죠? 여기 옆에 보이시죠? 사이다 경제연구소 저희 1호2들의 2754번으로 연락 주셔서 저희가 무료로 단타 종목 매수 사인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플 핸드폰 요거 이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어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스탁 리딩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전용 메신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무료로 단타성 종목 매도 사인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일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파월 연준 회장이 어떠한 멘트를 가져가냐에 따라서 내일 금요일 증시도 어떻게 움직이냐가 판가름 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오늘 영상에서 핵심 포인트 요약. 자, 증시 예측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닥일지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박스권으로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관망하면서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시고 단기적인 종목으로만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관심 섹터 종목으로는 은행 관련주들 그 다음에 가스 관련주들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